1월 27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성도제일을 맞아 지난 주말부터 전국 사찰에서 철야정진 등 용맹정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불교의 중심 조계사도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보리수 아래서 새벽별과 함께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의 환희를 정진으로 나눴습니다. 진관사 첫 단기 출가 학교가 나고자 없이 일주일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수행 공덕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기념하는 성도제일에 회향을 맞춰 의미가 더 특별했습니다. 전통사찰과 관련 문화유산 지원을 위한 전통사찰법이 2024년 개정안 모순 조항으로 양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불교가 국가 철학으로 작동하는 나라 부탄에서는 도시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불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기획보도 부탄 불교의 길을 걷다 두 번째 순서에서는 현대 부탄 사람들의 일상적 신행 공간인 부타 포인트와 메모리얼 초르단을 통해 삶 속에 녹아든 부탄 불교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성도제일을 맞아 지난 주말부터 전국 사찰에서 철야정진 등 용맹정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불교의 중심 조계사도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보리수 아래서 새벽별과 함께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의 환희를 정진으로 나눴는데요. 양육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종일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졌지만 정진 열기에 추위도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가 성도제일을 맞아 지난 25일 오후 8시부터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용맹정진 기도를 봉행했습니다. 한밤 정진 열기는 새벽별과 함께 보리수 아래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정진 환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부처님의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출발은 정각입니다. 부처님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다면 태어났다든지 설법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명종 오타와 육법 공양에 이어 사부대중은 금강경을 합송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이어 상월결사 정진정신을 되새기는 108배로 번뇌를 내려놓고 총무원장 진우스님 영상 본문에 맞춰 선명상에 들어가 호흡을 고르고 좌선을 이어가며 부처님의 깨달음에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성철 스님의 100일 법문으로 수행의 방향을 되짚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기도의 막바지에는 사부대중이 일제히 발언문을 봉독하며 성도제일을 앞두고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을 찬탄했습니다. 이 도량의 공덕이 가정에는 평안을, 사회에는 화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이모가 부산의 범호사에서 열심히 다니고 계신데 그래서 전화해서 여쭤보니까 설명을 해주셔서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조계사는 자주 들리는 편이라 올 때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자주 오기도 하고 그리고 자주 왔을 때도 그랬지만 오늘도 특별히 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계사는 용맹정진 후에도 대웅전을 새벽 예불 때까지 개방해 자율정진 속에서 각자의 마음속 불성을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진관사 첫 단기 출가 학교가 나고자 없이 일주일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깨달음을 기념하는 성도제일에 회향을 맞춰 의미를 더했는데요. 참가자들은 수행 공덕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황색 행자복을 입은 여성 단기 출가자들의 얼굴엔 치열하게 수행한 사람에게서 느낄 법한 경건함이 엿보입니다. 단기 출가 첫 발을 뗀 고불식보다 한층 편안해진 표정으로 대웅전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낯설고 조심스러웠던 첫날을 지나 일주일간의 수행을 마무리하는 회향의 자리. 마음의 정원 진관사에서 출가 생활을 체험한 9명의 여성 단기 출가자들이 수계식을 끝으로 어제 회향했습니다. 단기 출가자들은 회주 개호 스님을 전계사로 3교이계와 5계를 받고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참된 불제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합니다. 3일 동안 닦은 것도 천년의 보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단기 출가 학교를 일주일 동안 했으니 그 공덕이야말로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들은 6박 7일간 취침과 기상시간 엄수, 조성예불과 공양 불참 금지, 무건, 오후 불식 등 14가지 청규를 엄격하게 지키며 실제 수행자의 삶을 온전히 경험했습니다. 삼보일배를 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법당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과 달리 직접 땅에 머리를 조아렸을 때 그 마음은 저는 꼭 한번, 정말 누구나 꼭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진관사가 자랑하는 사찰 음식 역시 단순한 체험이 아닌 수행으로 다가왔습니다. 재료를 다듬는 손길 하나에도 속도를 내려놓고 마음을 담는 과정에서 음식은 곧 수행이라는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저는 조금 성격이 빠른 편이라서 빨리빨리 10분 내지 20분 내로 요리를 하고 그것도 빨리 먹는 편이었는데 사찰 음식을 만드는 과정은 시간이 아니라 제 마음을 담아서 매 순간순간 썰고 또 다듬고 그리고 함께하는 행자님들과 만드는 과정들이 그 시간이 아닌 그 정성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번 단기 출가 회항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날인 성도제일에 맞춰 진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수료식에 앞서 성도제일 법회에 동참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기리는 자리에서 수행의 인연을 회항하는 시간을 보내게 한 겁니다. 단기 출가자들은 개호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짧지만 깊었던 수행의 시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사람이 착하냐 악하냐 그게 문제지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닫기 이전에는 중생인데 깨닫고 나면 뭐예요? 부처님이에요. 깨닫고 나면은. 그러니까 사람 이꼬르 부처님이에요. 사람 아니 다른 사람이 와서 부처님 되는 건 아니에요. 도심 속 산사에서 만난 일주일의 출가 생활. 짧고도 강렬했던 체험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또 다른 원동력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민족 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 사찰과 전통 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 지원함으로써 전통 문화 계승 및 민족 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 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목적인데요. 2024년에 개정된 전통 사찰법이 모순 조항 때문에 양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2월 13일 개정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전통사찰 내 건축허가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으면 주지 스님에게 건축물 사용 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습니다. 무허가 미신고로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 목적물이 건축법에 적합해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법률 간 해석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사찰 내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 조항에는 건축법에 적법하고 과태료를 납부했을 때 해준다. 그러니까 서로 모순되는 조항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양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등 10명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번에 개정안에는 그 건축법에 적법하고 이 부분을 삭제하고 하여튼 불법적으로 현재까지 돼 있는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냈다는 겁니다. 또한 현행 법률 개정 이후 실제로 적용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해서 개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기여하려는 의도입니다. 각종 그 건물들이 건축법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건물들을 현재 용도대로 양성화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적법하게 되는 거죠.
이 개정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국회를 통과한다면 전통사찰의 불법 건축물이 양성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불교가 국가 철학으로 작동하는 나라 부탄에서는 도시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불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기획보도 부탄 불교의 길을 걷다 두 번째 순서에서는 현대 부탄 사람들의 일상적 신행 공간인 붓다 포인트와 메모리얼 초르덴을 통해 삶 속에 녹아든 부탄 불교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부탄의 수도 팀푸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 도시 전체를 감싸 안은 듯 자리한 거대한 좌불상. 해발 2,500m의 산 중턱에 세워진 높이 52m의 붓다 도르덴마, 일명 붓다 포인트입니다. 부탄을 상징하는 현대 신행 공간이자 수도 팀푸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금빛으로 도금된 거대한 불상은 팀푸 시내와 계곡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부탄 사회의 정신적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4대 국왕을 기리기 위해 2012년에 조성된 붓다 포인트는 국왕의 안녕은 물론 부탄 사회 구성원 모두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는 국가적 신행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4대 왕이 이 땅이 주시고 나서 여기 큰 불상이 지어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우리 사람만 생각하지 안 하고 불교 쪽에서는 동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한 손에 풍요와 자비를 상징하는 바루를 든 불상은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부탄 불교의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명상과 기도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불상 내부에는 8인치 불상 10만 개와 12인치 불상 2만 5천 개가 봉안돼 있습니다. 팀푸 도심 한가운데 시민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지는 메모리얼 초르덴은 현대 부탄 불교의 가장 일상적인 얼굴입니다. 제3대 국왕, 지금의 도르지 왕추크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이곳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찾는 생활 속 신행 공간입니다. 많이 차를 돌리며 기도하는 노인부터 학교를 마치고 들른 아이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기도를 이어갑니다. 탑 한편에서는 온몸을 땅에 낮춘 후 오체 투지로 하루의 소망과 참회의 마음을 다지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마음을 먼저 두는 부탄 불교 신행의 진정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쪼라 펜바이메 몰라. 데 펜바데 쪼라 어쩌기 셈르 시디톰님에 몰라. 데 체치마 다 체다리니 샤라 시디고에메나라. 아니 벤디 아니기 안 벤디데노. 데 근출로 대바. 달레는 디질로 타담지키에베 아니메라. 뭐마디라. 국가의 상징과 시민의 일상이 맞닿아 있는 신행 공간. 부탄의 불교는 특별한 의식이 아닌 일상의 한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이 논산 육군훈련소를 찾아 1,700여 군장병에게 계를 전하고 군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24일 수계법회에는 호국 연무사 주지 해총 스님과 현역 군승, 금강회장 이우진, 제27 신병교육연대장, 이명섭 준부사관 불자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수계법사로 나선 법원 스님은 인생의 위기에서 종교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한다며 오늘 수계법회가 일기일회의 기회라는 마음으로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군종특별교구는 올해를 군불교 중흥기로 선포하고 육군훈련소 수계법회 지원 및 해외 파병부대 위문, 계룡대 홍제사 봉불식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불국사가 성도절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 수행정신을 이어 한 해 동안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25일 불국사 기념법회에는 조실 종우대종사, 회주 법달대종사, 주지 종천스님을 비롯해 이영숙 신도회장 등 신행단체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종천 스님은 병오년 새해에도 부처님의 마음으로 맑은 정신과 육신을 닦아가자고 독려했습니다. 조실 종우대종사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따라 진실한 삶과 신행을 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사부대중은 불퇴 전의 정진을 다짐하며 자비롭고 평화로운 불국토를 발언했습니다. 대해사 국제선원 선원장 대해스님이 남아시아 최고 권위 국제영화제로 평가받는 다카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해스님은 지난 18일 제24회 다카 국제영화제에서 신작 인간 초거대 알고리즘으로 영적 영화 부문 최우수 작품상인 베스트 픽션 필름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 인간 초거대 알고리즘은 인간 내면에 잠재돼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영적 능력을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의 법칙으로 풀어냈습니다. 인간 초거대 알고리즘은 인간 내면에 잠재된 거대한 영적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한 작품으로 알고리즘을 통해 인간이 지향해야 할 자유로운 삶의 가치를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다카 영화제에는 60개국 200여 편의 영화가 출품됐습니다. 사단법인 자비명상 제8대 총동문회장에 화성 보명사 주지 혜정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지난 24일 화성 보명사에서 봉행된 취임식에는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을 비롯해 제8대 회장 혜정 스님과 집행부 및 회원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혜정 스님은 자비명상은 명상으로 현대인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 왔다며 초심으로 자비명상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취임식에 앞서 사단법인 자비명상은 화성 보명사를 화성지부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봉행했습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장에 장은술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지난 24일 숲속의 컨벤션에서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신임 장은술 회장은 화합과 소통으로 더욱 발전하는 동문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취임식에는 월라사 주지 도종 스님과 약천사 주지 정수 스님, 서귀포 불교문화원 김만국 원장과 위성군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부처님으로 깨달음을 이룬 성도제일에 맞춰 일주일 출가 생활을 마무리한 진관사 단기 출가 체험자들. 모든 과정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수행으로 다가왔다는 참가자들에게 불교는 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간 것 같습니다. 불교가 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통로들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1월 27일 화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